사람들은 G2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G2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네하고 대응되는 G2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스스로 G2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심지어 그 공화당은 이번 기회에 중국을 아주 박살을 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원들도 있고 일부 세력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이번 그 가을에 시진핑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견제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중국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정말 중국이 신경 쓰는 건 이걸 것 같아요. 시장이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이제는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다 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가 딱 이 중심을 잡고 시장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이었는데 이게 시장이 막 통제가 안 되는 선으로 좀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국내로 상담하면 이게 공안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이제 세계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중국에서 야, 너네들 말이야, 이게 저 주식 떨어지면 니네가 사야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로 회사도 말하면 쪼고 있죠. 자사주 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치들을 내놨는데 그것도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아니 그게 중국이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굉장히 우수한 관료들이 있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이 중국 관료들이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IMF 위기 그리고 우리가 증권 시장 관리했을 때 이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증시 빠졌을 때 나왔던 대책하고 똑같아요. 아하. 대기업들 보고 자사주 매입해라. 증시 안정기금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갖다 쏟아붓는다. 그리고 뭐 공매도 금지하고 뭐 얼마씩 이상 한 번 사가지고 몇 달 이상 못 팔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런 걸 내놓고 있는 게 중국이 지금 바라볼 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구 감소 추세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중국도 지금 그 한 가구당 그 태어나는 애가 1.2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노동 가능 인구가 지금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인구 감소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다가 일가구, 뭐 사실 일자녀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유지된 지가 이제 꽤 돼가지고 여기도 이제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산화 제한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예. 방침을 바꾸고 있는데 예. 근데 이미 중국 중산층들은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애 키우는데 너무 돈 많이 들여서 안 된다 해가지고 산화 제한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금방 진입한다는 거거든요. 고령화 사회에 2030년이면 진입하고 그 이후로 2040년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진입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경제 그 활동 인구가 한 사람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금방 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그리고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의 80% 이상을 국공영 기업이 잡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같은 건 아주 소수고요. 그쵸. 되게 큰 거 뭐 전기, 석유 뭐 이런 것들 다 국공영 기업인데 국공영 기업의 80%가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출한 이자를 못 갚는 그런 수준인 기업도 상당수 있어가지고 아, 중간에 막 그냥 해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네. 부패도 워낙 심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거에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외환 보유가가 세계 1위다 그거 하고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좀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버틸 수 있다 이건데 성장 전략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성장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만 중국은 더 심해요. 중국은 정말 완벽하게 모방으로 해왔는데 새로운 기술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은 없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래가지고 중국의 고민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단순히 이번 증시 이게 증시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전조 상황이다.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500원 떨어진 게 시작에 불과한 걸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좀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안으로 내부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시장 경제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잖아요. 경제 영역에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요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유주의 정치라는 게 충돌이라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을 확 죽이든지 아니면 정치를 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겪어야 될 진통. 아마 예견된 진통이라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헤쳐나갈 거냐의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이 큰 흐름 저는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공산당이 전체를 다 옥죄고 아우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넌센스이기 때문에